네,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물리 2.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걸 잠깐 보면요. 다이버전스 세럼에 대한 건데, 이제 이런 육면체, 아주 작은 볼륨으로 이루어진 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각각의 변이, 각각을 바꿔서 dx, 이쪽이 dy, 이쪽이 dg가 되겠죠. 자, 이런 볼륨을 생각을 하고, 여기 이 볼륨에서 이제 어떤 벡터 필드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느냐, 아웃플로우가 얼마나 되느냐, 아웃플로우에서 인플로우를 빼야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면에 대해서 한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면적 벡터고요. 면적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면에서는 이제 d 시그마가 이제 x 방향으로 갔으니까 dy, d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생각을 하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일단 두 면을 먼저 생각을 해요. 두 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dy, dz로 이루어진 요 면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v.n이 vx 방향이 되죠. 얘가 이제 v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2번 서피스에서 얘기고, 그다음 1번 서피스에서는 마이너스 vx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미분 형태로 다시 쓸 수가 있고, 자, 얘는 결국은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의 dx, dy, dz 볼륨 인티그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y 방향 마찬가지로 이런 항이 나오고 z 방향은 이제 이런 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v n의 d 시그마라고 했던 것이 이거 이제 다 썸을 해주는 거죠. 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면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은 얘가 이 값과 같아진다 이거죠. 이 값과 같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다이버전스 세럼을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임의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육면체에 대해서 했지만 사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코디네이터를 가지고 다시 할 때 보면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인피니테시말 볼륨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게 볼륨 d 타우라고 합시다. d 타우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게 이 다이버전스 벡터 필드는 에다가 볼륨 인티그랄을 여기 볼륨을 곱해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v n의 d 시그마를 이렇게 쓸까요? 면들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런 말이죠. 또는 다이버전스 v가 다른 게 아니라 델타 타우를 0으로 보내고요. d 타우를 0으로 보내고 얘가 d 타우 분의 1 하고 인티그랄에 v n의 d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시그마 그러니까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제 면적 서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의를 이미 했지만 얘를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이라고 쓰고요. 부르고요. 거기에 피겨 10.5에 있는 거 있죠? 이 그림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그젬플을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컨티뉴이티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건 각자 하고요. 만약에 어떤 이제 타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내부요, 이 공간 전체, 이 공간 전체를 우리가 타워라고 불러요. 이제 물론 이제 공간을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죠. 우리가 미분 적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여기에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제 물질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필드나 차지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차지가 아니라 필드가 생겨난다. 뭐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얘가 매스가 크리에이션이 된다. 어떤 네트 매스가 이 the rate 이게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매스가 생성되는 비율, 속도 이거를 우리가 psi라고 부르는 거예요. net mass per volume being created. 자, 그러니까 이게 단위 시간당 1초에 이게 이제 새로운 질량이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물을 수도꼭지가 그냥 사실 다른 데서 나오는 거지만 수도꼭지가 어떤 매스의 소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매스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게 이제 다른 데서 온다는 거 알지만 저절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psi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생성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몇 킬로그램이 생성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질량이에요, 소스에서. 자, 그럼 이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케이스 1이라고 할까요? 케이스 1, no net flow, 그냥 가둬놨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완전히 이 면에 가둬뒀다. 이 폐곡 면에, 곡면이 아니죠. 이 직육면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 내부의 density가 증가하겠죠? density가 증가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단위 시간 생성 질량분의 부피라고 했습니다. 질량 나누기 부피. 이게 뭐예요? 밀도죠. 정의상.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psi가 그대로 이 박스 안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저장이 증가하는 거죠. 양이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또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네트 플로우를 허용을 하고요. 네트 플로우를 허용을 하는데 어떻게 허용을 하냐면은 네트 플로우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 네트 플로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이버전스 V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완전히 사실 가둬둘 필요는 없는데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네트 플로우를 허용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도록 이퀄 제로. 그러니까 데ን시티가 일정하게 이 부피 안에 있는 물론 이제 d타우를 우리가 나중에 0으로 보낼 텐데 이 부피 안에 있는 양이 그대로 되도록 시간의 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서 여기 소스에서 이제 뭐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ን시티가 일정을 하려면 얘가 나가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 생기는 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야에 물이 꽉 차갖고 물을 계속 틀으면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양하고 단위 시간당 대야 밖으로 흘러내리는 양하고 똑같게 되죠.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런 어넬로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가 정확히 네트 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에서 크리에이션이 되는 양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네트 플로우로 가는 거죠. 네트 아웃 플로우.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가 소스가 생기는 양이 소스에 생기는 속도가 정확히 아웃플로우, 네트 아웃플로우가 다이버전스 V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결국은 이제 1과 2를 합치면은 케이스 합치면 컴바인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반드시 네트 플로우가 없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데ን시티가 일정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소스에서 생긴 것이 일부는 데ን시티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밖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재미난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경우가, 그러니까 소스에서 생기는 양이 없는 경우, 사이클 제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에는 라운드 위에 식을 생각을 하면 라운드 로우 나누기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v가 0이라는 얘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에요. 이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벡터 캘큘러스는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디서 특별한 소스가 없다면은 소스가 없어도 데ን시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이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매스가 이 안에 매스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플로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수도관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물이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흐르면 이게 다이버전스도 제로고 그 이 두 항이 다 제로일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영역을 봤더니 얘가 뭐 물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그 논스테디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뭐 빨리 흘렀다가 소용돌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도를 켰을 때 처음에 막 그 가스 섞여 갖고 이상한 막 폭발음 들리듯이 하는 경우에 그 우리가 이 파이프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게 그 뭐야 여기에 이제 이 어떤 리전에 얘가 이제 밖으로 흐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또는 이제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된 네트 아웃플로우가 이 인플로우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네트 아웃플로우가 포지티브 값이면 이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안에 양이 줄어들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값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다이버전스 V는 아웃플로우하고 인플로우의 차이니까 두 면만 생각하면 얘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해가 혹시 안 되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든지.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고요.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이거는 나중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역학에서도 물론 역학에서는 이거를 많이 다루지 유체 쪽을 많이 안 다루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자기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요. 특히 맥스웰 방정식 나중에 할 때 맥스웰 방정식 된 이유가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도 물론 나오고 뭐 기타 계속 나오죠. 뭐 예를 이제 한 가지를 들어보면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한 예가 아니라 소스가 있는 예인데요. 가우스 법칙.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가우스의 법칙을 아마 이런 형태로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반 물리에서 내가 강의를 좀 했는데 일반 물리 2의 앞부분에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배웠으면은 미리 보시고요. 근데 저기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게 뭐냐면 가우슬로가 그 어떤 임의의 차지가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이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칩시다. 이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게 전체 차지가 Q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미 서피스를 이렇게 잡아요. 얘도 임의예요. 이렇게 잡읍시다. 모양이.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가우슬로우는 뭐냐면 가우슬로우의 이제 인티그랄 폼인데 인티그랄 폼이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일렉트릭 차지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서피스로 나오고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그 어떤 이제 임의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면에 수직이게 이제 잡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를 아니 수직이게 잡는 게 아니고 임의죠. 일렉트릭 필드가 꼭 수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그 점에서의 또 노멀 벡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의 노멀 벡터는 뭐 이쪽 방향이 될 텐데 n 이게 n이고 얘는 2고 크기가 1인 노멀 벡터에다가 그 다음 면적이 있겠죠. 여기 면적이 여기 d 시그마라는 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서피스를 시그마라고 합시다. 얘가 이건 서피스예요. 클로즈 서피스 닫힌 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서 얘를 적분을 하면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얘가 엡실론 여기에 Q에다가 전체 차지에다가 엡실론 제로 나눈 값이다. 이게 우리가 아마 일반 물리에서 배운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그 다이버전스 세럼을 이제 적용을 해요. 다이버전스 세럼을 적용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앞에 걸 다시 한번 잠깐만 끄집어 오면은 저 위에서 이미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죠. 다이버전스 세럼이. 자, 얘를 그 임의의 V라는 필드 대신에 일렉트릭 필드를 넣는 거죠. 자,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얘가 다이버전스 E가 되죠. 다이버전스 E의 그 d 타우에 대해서. 타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 색깔을 살짝 다른 걸 해야겠네. 이 전체의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볼륨이요. 차지가 있는 부분이든 없는 부분이든 다 포함해서 그죠? 이걸 우리가 타우라고 부르고요. 전체를 볼륨이에요. 그 서피스 안에 볼륨. 얘는 이제 서피스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근데 우리가 가우스 시어렘에 의해서 얘가 저 왼쪽 이 항이 여기 우리 이거니까 바로 얘가 입실론 제로분의 q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적분꼴로 쓰면은 그 q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덴시티를 적분한 거죠. 로우에 d 타우 입실론 제로도 안에 넣어버리고 얘가 타우에 대해서 볼륨에 대해서 q 대신에 로 d 타우를 한 거죠. d 타우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얘는 이거를 어떻게 잡더라도 얘는 그 어떤 경우도 성립을 하는데 임의의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성립을 하죠. 내가 이를 항상 차지 밖에서 잡을 이유도 없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이만큼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조금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딜 잡더라도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세어렘이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같은 적분 아니에요? 같은 볼륨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안에 내부의 인티그런드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다이버전스 E가 그 덴시티를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가우스 세어렘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우스 세어렘의 가우스 법칙, 가우스 로. 이게 그 디퍼런셜 폼, 그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죠. 요 미분 형태는 아마 일반 물리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기 나중에 전자기하학에서 하게 되죠. 잘 이거 숙지를 하시고요. 거기 또 이그젬플 게 하나 있는데 커패시턴스 구하는 거 있죠. 컨덕팅 플레이트의 커패시턴스 컨덕팅 플레이트, 그 전도체의 이제 대전된 전도체의 커패시턴스 구하는 문제. 뭐 대전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인데 각자 해보시고요. 각자 해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자, 다음에는 그 다음 할 것은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다이버전스 V를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썼죠. 다이버전스 세어렘을 유도를 할 때 그 다이버전스 V가 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얘는 이제 XYZ 코디네이트로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 성분을 Y 성분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Z 성분을 Z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자, 근데 뭘 할 거냐면은 지금은 이 다이버전스 V의 익스프레션 표현을 임의의 코디네이트에서 제네럴 코디네이트인데 아주 임의는 아니고요. 오소고날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직교하는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페리칼 코디네이트나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그 예가 되겠죠.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적용을 하겠지만 그 외의 저 3차원 상에서 좌표계는 거의 쓰는 일이 없죠. 거의 쓰는 일이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걸 알아놓는 건 중요하니까 이 그림이 어디 갔냐? 요 그림을 쓰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주 인피니테시말 볼륨이고요. 뭐 인피니테시말 볼륨이기 때문에 이게 꺾인 거를 그릴 필요가 없긴 해요. 내가 약간 꺾이게 그리긴 했지만 자, 그리고 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좌표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어떤 그 축이 이제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뭘로 그릴까? 이거 하나 카피해 놓고 복제를 하고 나중에 쓰고 얘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축이 우리 코디네이트가 뭐 반드시 직선일 필요가 없고요. 뭐 이런 코디네이트가 있고 이 코디네이트는 사실은 이제 얘를 뭐 S1이라고 할까요? S1이란 코디네이트 아니 Q1
Q1이란 코디네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Q2라는 코디네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뭐 이런 Q3라는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코디네이트 세 개들은 다 직교를 하고요. 이렇게도 직교고, 이렇게도 직교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냐? 지금 그림이 좀 헷갈려졌는데, 아무튼 세 개가 다 직교를 해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인피니테시멀 볼륨인데, 이 Q1, Q2, Q3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길이의 그 차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앵글, 가장 쉬운 예가 앵글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는 우리가 각각 ds1, ds2, ds3가 있고요. 얘가 그 뭐냐면은 그 Q1, DQ2, Q1의 변화랑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컨버전 팩터가 있어요. 아니 플러스가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도 H2가 있고 H3, DQ3.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임의의 그 오소고날 코디네이트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길이가 ds1, ds2, ds3니까 그 볼륨은 부피는 요 아주 작은 볼륨의 부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d 시그마 d 타우라고 쓰면은 이게 ds1, ds2, ds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얘를 이제 Q1 코디네이트 그 변수로 다 바꿨으면은 얘가 H1, H2, H3에 그다음에 DQ1, DQ2, DQ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 theorem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이버전스 theorem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이버전스 V가 얘가 리미트 d 타우가 0으로 갈 때 d 타우 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뭘 다 더해주냐면은 v d 시그마 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직접 요 그림에 대해서 해보면 되죠. 자, 그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일단 그 d 타우는 분모는 간단하죠. d 타우는 t 여기 요거죠. 그대로 아까 구했듯이 바로 요 값이죠. 바로 요 값이 돼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v d 더 시그마를 이거 사실 적분 기호가 필요가 없는데 서메이션 필요하지만 썸이라고 할까요? 얘를 한번 해보면 6면이 있어요. 6면이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서 6면이 있는데 일단 2개씩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해요. 2개씩 나눠서 여기 이제 그림에 표시되는 것이요. 여기 파란색과 회색으로 된 이 두 그림으로 나눠 생각을 하면 요거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된 데를 이제 2번이라고 부릅시다. 아니 2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1, 2, 3가 또 있으니까 자 여기 그러니까 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요 파트 두 개를 먼저 썸을 해봅시다. 근데 요 두 파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S1 코디네이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게 어떤 평면이냐면은 그 Q2하고 Q3 평면이 되겠죠. S1 코디네이트니까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 길이들을 작게 줄였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그 직육면체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래서 요값하고 요때의 v 값하고, 아니 저기 그 이 아웃플로우랑 그러니까 요 지점의 아웃플로우랑 요 지점의 아웃플로우를 우리가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v d 시그마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v의 성분이 first sum, 그러니까 q1 컴포넌트만 남을 것이고요. 그죠? q1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ds2, ds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디서 값이냐면은 q1 더하기 dq2, dq1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을 바꿉시다.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는 얘가 v.d 시그마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똑같이 v1 ds2 ds3가 되는데,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근데 이 값이 어디서냐면은 q1에서죠. 왜냐하면 여기서 q1이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게 dq1이니까 ds1이요. 길이는 ds1이죠. ds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값이 그 Q2, Q3 평면에 대해서 그 저기 파란색으로 쓴 영역이 V1의 그 값이 얼마냐면은 그 Q1 어디서 값이냐면 Q1 더하기 DQ1에서 값이죠. 곱하기 DS2, DS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V1의 일단 변수가 Q1이죠. 위치 Q1에서 DS2, DS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값이 그 하나로 묶으면 V1에 Q1 더하기 DQ1 빼기 V1의 Q1이 되고, DS2, DS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분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얘를 Q1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DQ1을 곱한 거랑 똑같게 되죠. 미분의 정의에 해당되니까. 자, 그리고 얘는 그 우리가 이 팩터를 고려를 하면 DS2, DS3가 H2, H3가 붙기 때문에 얘가 H2, H3에 DQ2, DQ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얘를 다 모아서 쓰면 Q1, 2, 3랑 H1, 2, 3로 표현을 하면 얘는 뭘 미분을 한 거냐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잘못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걸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미분에 또 그 저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실수했네. 자, 얘를 요렇게 써야 되죠.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제 S2, S3가 다시 Q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얘를 다시 다 붙여놓고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깜빡했어요. 이 온라인 강의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얘를 그냥 H2, H3까지 쓰고, DQ2, DQ3 이렇게 되고, 빼기, 일단 이거 필요 없고, V1에 Q1 쓰고, H2, H3, DQ2, DQ3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 V뿐만 아니라 얘들도 다 저기 이 팩터들도 HI들도 Q의 함수예요. Q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미분을 생각을 해줄 때 얘 전체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얘 전체를.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에서 아이고 일단 얘는 지우고 얘를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카피하시고 이렇게 쓰고, 중요한 거는 아니 카피가 아니라 지워버렸네. 옮겨버렸네. 그대로 다시 여기 놔두고. 자, 중요한 거는 얘도 전부 Q2, Q1 더하기 DQ1 얘도 마찬가지. 그때의 다 그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H가 Q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팩터가 이 컨버전 팩터가 예를 들면 우리가 R 디세타라고 쓰는데 여기에 R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컨버전 팩터가 그런 걸 감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DQ2, DQ3만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심해서 따져줘야 되는 이유가 얘가 이제 곡선 좌표계라서 그러는 거예요.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뭘 미분을 한 거냐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Q1은 그 V1이 아니라 V1에다가 H2, H3를 Q1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고요. 곱하기 다시 DQ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DQ2, DQ3도 붙이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요 평면에 대한 얘기였죠. 이쪽 평면에 대한 얘기였고, 자, 요게 그러니까 Q2, Q3 평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S1, Q1 코디네이트에 대한 우리가 아웃플로우를 이야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적분을 아웃플로우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트 아웃플로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V
D 시그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다른 그러니까 Q2에 대해서도 존재를 하고 그죠? Q3에 대해서도 존재를 하겠죠. 똑같이.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반복해서 쓰면은 결국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은 이 DQ1, DQ2, DQ3는 공통으로 나오고 자, 뭐가 나올 것이냐면은 Q1에 대해서 한번 했으니까 Q2에 대해서 하면은 얘는 Q2에 대한 미분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1, 2, 3가 나왔으니까 2, 3, 1이 또 나와야 돼. V2, H1, H3가 나오면 되고 좀 그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면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같은 형식의 얘가 그래서 V3에 H1, H2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다이버전스 우리가 얘를 이제 앞에 형 그 요 정의를 가지고 다시 쓰면 다시 이제 우리가 다 구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다이버전스 V가 이걸 구하면은 아웃플로우는 V 더 D 시그마는 여기 나왔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썸으로 해주는 게 더 맞죠 여기서는. 자, 얘가 결국에는 얘가 D타우잖아요. D타우가 되니까 D타우 아니지. D타우가 아니라 얘가 D타우 값은 아까 구했듯이 H1, H2, H3에다가 DQ1, DQ2, DQ3 곱한 값이니까 이 전체에서 이 D타우를 나눠주면은 저 코디네이트 3개 곱한 거는 서로 캔슬이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H1, H2, H3가 분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게 나오는 거지. 복제하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그 오소고날 코디네이트에서는 그 다이버전스 그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